여기 사람이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우리 당원들의 투쟁의 이야기 그리고 도시빈민들의 투쟁의 이야기를 투쟁 현장 당사자들을 모시고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언론에서 주목하진 않지만 도시빈민은 오늘도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개발의 논리, 불법의 논리로 밀어내고 쫓아내려는 자본 권력과 국가 그리고 영역 깡패의 폭력에 맞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삶을 지켜가고 있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모실 분은 누구시죠? 수협의 횡포에 맞서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을 지키고 있는 윤헌주 당원님이자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윤헌주 지역장님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헌주고요. 또 민주노련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공동지역장을 맡고 있는 윤헌주라고 합니다. 네.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의 구시장의 상인들의 싸움이 되게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 처음 싸우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2015년 아마 9월이나 10월경부터일 겁니다. 왜냐하면 수협이 그동안 건물 내부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입주 시점이 다가와서 내부를 공개하고 나서 이건 잘못됐다 해서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저항하기 시작한 거죠.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면 2015년이면 3년 정도? 3년이 넘었죠. 예, 3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쭉 지역장을 하신 건가요? 전쟁터다 보니까 좀 승진이 빠른 거고요. 승진이 좀 처음에는 그냥 평상인이었다가 기획국장 맡고 있다가 아마 2016년도 5월경부터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예. 그래도 지역장님 하신 지 2년이 넘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몇 분 정도가 같이 이렇게 싸우고 계신가요? 단전 단수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270명, 약 한 300개 점포가 있었는데 단전 단수 이후에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 점포로는 한 150점포, 상인 수로는 약 130, 130, 요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구시장에 상주하고 있는 용역들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서울시나 정부가 좀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비 용역은 저번 주에 지금 철수를 한 상태고, 경비 용역 대신에 애들이 편법을 써서 그 일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산시장에서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지금 그 포크레인, 그 주차장 그 폐쇄된 부분, 그쪽을 지금 걔들이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질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질이 안 좋다는 그 거. 경비용역은 경비용역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뭐 욕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요즘 경비용역 좀 강화가 많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관리할 때가 좀 더 편했는데 이 사람들은 좀 내가 보니까 조금 완전히 좀 질이 아주 좀 나빠요. 그 상인들하고 좀 다툼이 있고 또 상인도 폐기됐고 최근에 그래서 팔도 부러지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상인들이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뭐 술 한 잔 드시고 좀 시비가 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말 딱 용역 깡패들인 거네요. 걔들은 그러니까 경비용역 법에는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수산시장 얼마 전에 기사 난 걸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폭력을 당하신 분들 그 지역장님도 그 명도 집행 과정에서 폭력 당하셔서 기자회견 한 거 봤거든요. 얼굴이 엄청 명도 집행 과정은 아니고 이제 단전 단수에 저희가 이제 그 농성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집단 한 15명, 20명한테 회사 직원들한테 둘러싸여서 폭행을 좀 당했고 얼굴이 좀 심하게 다쳤는데 뼈는 안 다쳤대요. 뼈를 다쳤어야 됐는데 그래야지 전치가 많이 나올 텐데 뭐 제가 그 속이지를 못하겠고 뼈를 안 다치면 별로 안 나오는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어 있잖아요. 좀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뼈 안 다쳤다고 해서 전추가 너무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새로이 좀 이거 의사협회에서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네요. 예. 이거 살짝 여기 밑에 예. 멍이 남아 있는 것 예,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근육이 좀 놀란 것 같아요. 아. 예, 근육 쪽에서 지금 아주 뭉쳐져 가지고 풀어지지가 않네요. 예. 보면은 그 용역들이 거의 상인들한테 화풀이하듯이 이제 뭐 끌고 가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런 일들도 막 아, 용역들은 그렇게 못해요. 용역들 못하고. 네, 용역들은 못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조금 이제 와전된 경우가 있는데 물론 예전에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용역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그 이제 용역들이 어떤 사람들을 알고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한 행동은 못했는데 문제는 수역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예. 그 노량진 수산시장 직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위에 수역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악랄해졌어요. 우리가 봤던 옛날의 시장 그 직원들이 아닙니다. 눈빛이 진짜 우리랑 싸울 때는요, 이 진짜 늑대의 눈빛이, 늑대의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직원들이 맞나? 그 정도로 진짜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수협 직원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을 때는 예. 같이 이렇게 그렇죠. 예. 잘 지내고 뭐 호영호재하는 사이고 뭐 저도 그쪽 상인 직원들도 잘 알고 뭐 평상시에는 뭐 악수하고 술 한잔 먹고 있는 다 사이인데 그러니까 수협 중앙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자회사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막 부려먹는 거죠 한마디로 마름식으로 부려먹다 보니까 이 마름의 횡포가 사실은 더 크다는 거. 예. 그 수협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예. 이게 폭력이 일상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번 주까지는 굉장하게 하루에 한 번씩 다툼이 있고 얻어 터지고 뭐 폭행을 많이 당했고 뭐 솔직한 얘기도 저희도 뭐 참다 또 뭐 주먹 뭐 멱살 잡을 수 있는 거고 해서 뭐 심하게 좀 싸웠는데 다행히 그 지금 박준균 열사 아현 이동 네. 그 열사분 돌아가시면서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조금 수협 측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름대로 좀 평화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시장 내에 와가지고 겁박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지금 눈에 띄게 줄었고 한마디로 좀 서울시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연말 연시에 좀 다행이지 않나.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시가 좀 책임을 지겠다고 좀 나서는 그런 모양이라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단전단수가 된 이후에도 장사는 계속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장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장사꾼이 장사해야죠. 우리 장모님은 농사꾼이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지금 1년에 농사 지금 몇백만 원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농사꾼이니까 농사는 짓더라. 장사꾼이니까 장사해야죠. 미치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그 불이 꺼지고 물이 끊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살수업체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하고 화장실에 물을 공급하고 또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해서 정말로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고기들은 바다 그러면 이제 해수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따로 그렇죠. 해수업체한테 물이 떨어지면 해수업체가 그 물차가 와서 공급을 하고요. 또 생수는 또 살수업체에서 물차가 와서 또 저희가 주문하면 오고 전기는 저희 연합회에서 이제 공룡등은 큰 발전기를 통해서 돌리고 또 개개인 장사하는 집은 서너 집씩 협동해서 공동체로 협동해서 그 발전기를 돌려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진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들 것 같아요. 비용이 기름값이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은 시장을 장사를 접고 투쟁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우리 손님들이 구시장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시게끔 해서 우리가 구시장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장사를 해서 많이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구시장에 불을 밝혀서 손님들이 끊이지 않게 오게끔 하는 게 수협하고의 투쟁에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현장 가보니까 정말 많이 밝아지고 네. 화장실도 이제 난로까지 설치가 돼가지고 네, 네. 화장실도 따뜻하더라고요. 중요하죠. 화장실 따뜻한 거는 겨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실은 뭐 이런 손님들 상인들이 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킨 게 아니고요. 물 얼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안 내려갑니다. 아, 이거 손님들용이 아니었군요. 물 얼면은 화장실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난로불 펴서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시고 네. 우리 지역장님은 파는 어떤 걸 파세요? 저는 쥐포, 뭐 멸치, 건어물 종류죠. 저는 수산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 화로들만 있는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어물을 그러니까 파시는 저희 수산시장에 이제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개 부류가 있어요. 네, 크게 그게, 고급 부류, 대중 부류, 냉동 부류, 폐류 부류. 이제 대충 아시겠죠. 고급은 화로, 회. 네. 대중은 이제 고등어, 조기 이런 이제 선어들, 죽은 선어들. 그다음 냉동은 뭐 홍어라든지 이런 냉동 홍어 같은 홍어 종류가 많고요. 폐류는 아시죠? 조개류. 네네. 조개류. 저희는 이제 기타, 근어물류, 기타 부류 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 5개 부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지역장님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털을 잡으시고 장사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정확히 20년 됐습니다. 20년. 20년이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20년이 막내예요? 거의 3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된 상인들이 주류고 저는 30에 30에 들어왔거든요. 나이 30에 지금 50이니까 딱 20년 됐네요. 예. 근데 제가 막내라니까요. 거의 농촌 가면 65세 예. 이상의 청년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뭐 이유나 이거 과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IMF쯤 됐겠죠. 99년도 정도면 그 다니던 건설회사가 조금 망가지는 무렵이었고 또 어떻게 살아났는데 이제 내가 거기서 조금 나와서 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그 건설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집 한 채 날리는 거 우습잖아요. 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것도 큰아들이 사고 치면 이건 큰일 난다 해서 저 모르게 시장에다가 틀을 잡은 거예요. 어머니께서요? 가게를 하나 사신 거야. 친구분 가게를. 그래서 또 맡겨진 거죠, 한마디로. 어머님이. 네. 그 저는 생선하고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는데 저는 이제 주류가 이제 건설 관련 업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니까 겁나는 거죠. 나이 이제 약 30에 창업을 해가지고 이거 회사 하나 말아 먹으면 집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집안이 휘청거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짜고 야 일단 가게 하나 저거 수산시장 같은데 가게 하나 있으면 지가 어떻게든 벌어 먹고 살고 망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판이었죠. 20년 후에 이렇게 될 줄이야. 저도 한 2년 있다가 빠져나오려고 생각했는데 이 장사라는 거는 굉장히 경험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진짜 빚만 지더라니까요. 빚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갚아야. 네. 그러니까 이게 장사는 처음부터 종업원 생활을 해서 자기가 사장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고 처음에 경험 없이 뛰어들면 거의 망한다. 망한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망한다. 그렇게 해서 뭐 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 둘 키우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두 분이세요. 네, 예. 아이들은 뭐라 하세요? 이렇게 아빠가 맞고 오고 막 투쟁하고 있고. 별로 신경 안 써요. 애들이. 몇 고3이고 중2인데 큰 아들은 고3이고 딸은 중2인데 그 아빠하고 어떤 그 이게 우리 식구들의 좀 공통적인 게 약간의 벽이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라고요? 예.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맞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랬죠. 애가 좀 이제 놀랬잖아요. 그쵸, 놀랬는데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야 원래 맞아 임마 이기는 거야 임마. 그러더니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뭐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닙니다. 예.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맞았을 때 아내분은 더 놀라셨을 것 아,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정말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죠. 화가 많이 나고 뭐 수협 애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수협 애들 만나면 사석에서는 그래요. 야 나는 때려도 되는데 우리 마누라는 때리지 마라. 우리 애들 키워야 된다. 그러면 아니 누가 때렸냐고 그러는데 사실 농담 삼아서 우리 집사람만큼은 공식적으로 우리 수협 사람들이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요. 수협분들 이거 보시면 윤원수 지역장의 사모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그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수산시장 상인분들이 이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기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장사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들이 있고 막 이렇다. 그거 제가 질문지를 받고 요게 참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개개인이 차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똑같을 겁니다. 남자들 거의 술 아닌가? 직업병이 술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진짜 평상시나 투쟁이나 답변인데. 아 뭐,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유독 술을 많이 먹게 되나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소주가 제일 많이 팔리는 동네가 아마 수산시장일 겁니다. 네, 그리고 주류 업계에서도 같이 투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들이 이게 이 상황이 나빠지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발길을 뚝 끊어요. 참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조금 슬픈 현실인 것 예, 같아요. 그러네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 어쨌든 우리 상인분들 때문에 이 거의 랜드마크잖아요. 그렇죠. 저 서울의 랜드마크 같이. 그리고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연말에 모이고 이러면 전 노량진 수산시장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 이렇게 전화로 주문하면 수산시장에 주문하면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와서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수산시장을 랜드마크로 키워온 건 상인들이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명도 집행을 몇 번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투쟁하면서 처음 딱 명도 집행을 하러 온다고 했을 때 그때 심경은 좀 어떠셨는지. 좀 많이 화가 났죠. 그 본질은 그 싸움의 투쟁의 본질은 수협하고의 투쟁의 본질은 현대화 사업이 잘못됐다는 걸 문제 제기한 건데 우리를 겁박하는 수단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거고 내쫓기 위해서 또 손해배상 소송도 하고 뭐 상인들의 간의 갈등도 유발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노동 문제 같은 이런 보면은 그런 거하고 유사하게 저희를 또 악랄한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명도 소송 자체가 명도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도 소송을 수협은 우리를 상인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지 그게 투쟁의 본질은 아닌가. 그래서 화가 많이 났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뭐 막말로 명도 소송에서 저희가 쫓겨날 사람 같지 않잖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니네만 결국 손해 볼 거다. 결국은 뭐 어찌됐든 간에 명도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명분을 찾아서 단전단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보다도 단전단수라는 게 굉장히 상인들이 아픈 거죠. 그렇죠. 제일 그게 괴로운 거죠. 그렇죠. 그거 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못하게 잘라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니 그 사실은 그거는 뭐 명도소송보다도 강제 집행보다도 더 험한 나쁜 짓을 수협이 한 거죠. 현대화 사업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신시장은 개장을 했죠. 그럼요. 있고 죄송합니다. 상인들은 거기 장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현대화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우리 구시장 상인분들이 그 얘기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2016년도 3월 15일 날 정식으로 법인이 이사를 했어요. 현대화 건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상인들을 좀 겁박하는 그 수단으로 그 가스를 그 식당 같은 데는 가스를 끊어고 2주를 종료를 했고 또 명의 변경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종업원들이 그
그 가게 하나를 산 경우가 있어요. 돈을 모아서. 근데 명의 변경 자체가 안 되면 가게를 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꼬덕이고 명의 변경 해줄 테니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 거고 그 이후에 뭐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뭐 상인들 계속 괴롭혀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게 해서 그렇게 이제 끌고 간 거죠. 강제 입주죠 한마디로. 그렇게 된 거고 아까 참 질문이 어떻게 됐죠? 마지막 그 가지 그 현대화 사업의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해 주시죠. 그거죠. 여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유 공간. 그러니까 이제 수협은 같은 1.5평을 배정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데 소비자 통로가 일단 넓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4통 8탈로 그 소비자가 오고 가능한데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상권이 그 에스컬레이터 주변만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75%의 상인들, 85%의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 배치가 됐고 약 15%만 장사가 되는 지역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상인들이 2, 3년 견디다가 도태되는 그런 구조밖에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사갖고 가야지 서울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더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시장의 축소가 되고 상인들이 떠나가게 되면 시장 기능을 잃게 되면 결국은 그 서울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또 수협은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인들한테 세를 많이 받을 거고 당연히 물건값의 인상 요인이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욕심만으로 투쟁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을 대변해서 크게는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꼭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신시장을 구경을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천장이 낮아서 그런지 이게 구시장보다 이게 비린내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밀폐됐고 그 전체 상인들이 지금 얼추 좀 들어간 편인데요. 한 70% 이상 들어간 편인데 영업 그 판매 상인들은 지금도 냄새가 나고 그 위에 천장 텍스를 보면은 곰팡이가 낍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수산시장은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구시장 같은 경우는 자연 환풍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채광이 될 수 있게끔 그 시대에도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수산시장도 용도에 맞게끔. 근데 저기는 국비 1,540억이 들어가다 보니 공사비를 부풀린 겁니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전혀 수산시장 용도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공사비만 빼먹은 그런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시장 용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건물이 지어졌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만 삐까뻔쩍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왜 국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부풀려서 빼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꽁꽁 막을 거고 고급 외장재를 쓸 거고 고급 공조 시스템을 만들 거고 그러면 결국은 건물 유지비가 결국은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구시장은 건물 유지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페인트 칠하고요. 전기 배선 같은 거 뭐 이런 설비 부분 이런 것만 고치면 A급 시장입니다. 지금 봐도. 예, 예. 지금 관리가 안 됐을 뿐이어서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린내가 나고 천장에 곰팡이가 쓸고 점점 이렇게 되면 시민들도 찾지를 않을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풍경이. 지금 뭐 이제 거의 3년 돼 가는 건물이 뭐 비가 새고 또 곰팡이가 쓸고 그 천장에 텍스비에 해수관이 들어가고 생수관이 들어가서 결로 현상 때문에 아이고. 곰팡이가 피고 그 곰팡이가 얼마나 그 안 아토피 좋죠. 뭐 그쵸. 이 호흡기 뭐 엄청 호흡기에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며 그 냄새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하고 빨리 새롭게 대책을 세우는 것만이 노량진 수산시장이 살 길이다. 뭐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등산을 제가 좋아하는데 등산을 가서 길을 잃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근데 그 길을 내려가다가 잘못 내려가서 계속 헤매다 보면요. 죽어요. 근데 길을 잃었을 때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겁니다. 정상으로.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는지를 정확히 보고 길을 찾아서 내려가야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이 이 상태로 그냥 가면요. 그냥 시장은 죽습니다. 원전 재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만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정부관계부처,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나 농해수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정부 서울시 그냥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도 테이블에 앉혀야죠. 테이블에 앉혀서 자, 현대사업 잘못된 거 책임자 처벌하고 지금 상인들한테 이렇게 겁박한 사람들 잘못을 물어야죠. 그래야지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현대화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사업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상인분들이 요구하는 요구는 어떤 게 있어요? 저희는 그겁니다. 현대화 시장이 잘못 지어진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보완책으로 구시장을 좀 일부라도 존치를 하면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갈등에서 동시대 이 갈등의 해결 방안을 신시장과 구시장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역사의 그 흔적이 남고 아,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을 이렇게 해결했다. 뭐 다른 갈등 현장도 충분히 그렇게 타협안을 찾아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장이. 네. 완전 멋있어요. 우리 그러면 구시장만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구시장 지금 연말이면요 사람이 진짜 밀려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왁자지껄하고 막 어수선하면서도 어수선한데 안에서도 그 물건이 풍성했고 질서가 있고 뭐 이런 그 시장다운 좀 맛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사실은 거의 좀 폐허가 된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지만은 아직도 저희 시장에 오시면 그런 좀 폐허 같지만은 그 안에서 또 생동감 있는 삶의 현장을 그 우리 서울 시민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찾아가셨으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이거 유튜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원들도 보고 일반 시민들도 볼 텐데요. 네. 이제 그분들께 저 카메라 보고 아 예. 네, 한마디를 해주시면. 저도 민중 당원입니다. 당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민중당이야말로 정말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크게 발전해서 꼭 앞으로 뭐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 노량진 수산시장 저희 욕심만으로 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그런 좋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시장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좀 큰 힘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이 현대화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시장의 이점과 그리고 지금 뭐 현대화 사업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스톱시키고 되돌아보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개발의 논리보다는 그 시장을 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